경영비리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선고가 곧 내려집니다. 총수 부재 사태에 직면한 롯데로선 석방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검찰과의 법적 공방이 치열해서 결과 예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선고의 의미,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동빈 회장의 2심 재판, 두 개의 사건이 지금 봉합된 건데요. 하나가 앞서 우리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뇌물 공여 혐의, 또 하나가 횡령 배임 등의 경영 비리 혐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 먼저 부탁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뇌물죄인데요. 그런데 이제 뇌물을 수뢰한, 뇌물을 받은 죄보다는 공여한 죄가 낮게 처벌되는 게 우리나라 법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었다라는 혐의입니다. 네. 국정농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정말 2016년에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근데 이 K스포츠재단에 정경련을 통해서 재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출연을 한 출연금이 있었고 그 외에 별도로 롯데는 70억 원의 돈을 따로 건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총수의 독대도 있었고 여기 이제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는 이유가 그 기업의 내부 애로를 정권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었다. 그 조건을 전제로 70억 원이 건네졌다라는 이 혐의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롯데 면세점이었죠. 롯데 월드타워가 만들어지고 한번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 취소가 내려졌었죠. 그리고 다시 재개가 또 판정이 됐습니다. 총수들에 따라서는 사면을 대가로 했다. 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도 이제 어떤 승마 지원을 하는 대신에 기업의 승계를 또 요청을 했다. 이제 이런 사안이 다 다른데요. 롯데의 경우에는 이제 면세점 사업권을 하나의 전제로 해서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500억 원은 이제 총수 일가들이 일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보수를 다양한 형태로 지급받았다는 건데 경영비리죠. 그런데 이것은 이 신동빈 회장이 아니었더라도 롯데그룹의 총수가 누구였더라도 신격호 이 총괄회장 일가 굉장히 많은 돈을 빼다 썼기 때문에 걸렸을 수밖에 없는 혐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 원의 성격, 검찰은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맞습니다. 보는 거고 신 회장 측은 청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핵심 쟁점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70억 원이 사실은 들어갔다가 돈이 다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돈은 건네졌지만 다시 회수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이제 준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야기로 갔지만 뇌물이나 뇌물 공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로 약속만 해도 뇌물죄,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큰 의미가 없이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가를 입증하는 문제예요. 여기서 지금 전범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례인데 1심에서는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됐었다가 2심에서는 또 무죄로 빠졌다가 지금 대법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도 1심에서 지금 법정 구속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원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구속 수감 상태에서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확률은 반반입니다. 반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 만약에 인정된다면 구속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인정되지 않는다면 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경영 리더십의 부재, 경영 리스크 문제 때문에 총수가 회장이 돌아오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겠는데 또 국민들은 그렇지가 않죠. 법의 형평성이 재벌가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래서 사실 여론도 반으로 갈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영 복귀를 기대하고 있는 재계 입장이 크지만 오늘 사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2시 반이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평론가인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확률은 반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반인 확률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영향 변수는 최근에 사법농단이 또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국민의 눈을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엄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내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모든 재판부가 그러리라고 우린 기대하지만 총수에 대한 재판들도 다 국정농단에 얽혀있는 재판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게 나오더라는 거고요. 또 같은 케이스에 대한 재판도 1심, 2심이 또 엇갈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따져보기 어려운데 우선은 이제 풀려나올 가능성, 묵시적 청탁의 증거가 명확치가 않다. 정황 증거의 구성으로 지금 인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묵시적 청탁이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또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럼 보통은 무죄가 되는 경우가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죄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정황 증거를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1심에서 2년 6개월형 실형을 받으면서 구속이 된 거거든요. 법정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 1년 6개월까지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면 집행유예로, 유죄는 인정되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어서 사실은 지금 풀려날 가능성이 무죄이든 집행유예이든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들도 이 시간에 있습니다. 네. 앞서 평론가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와 많이 비교가 됐어요. 비교됩니다.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구속이 연장이 된다면 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과의 형평성 논란도 또 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형평성 논란은 풀려나도 있고 풀려나지 않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풀려난다면 이제 재벌 봐주기냐, 요즘에 경제 현황이 좋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 기업 경영에 이제 매진하라는 의미로 어찌 보면 과거에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애국하라는 의미로 풀어주고 경영으로, 경제로 또는 애국하라는 의미로 사면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어떤 경제적인 공로를 인정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법의 형평성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주긴 어렵고요. 다만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도 국민적인 공분이 좀 많이 일었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에서 또 뒤집힐 수도 있다. 구속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다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이 신동빈 이 회장의 2심 재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의 여부를 감안했을 때 그래도 풀려날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 하지만 완전히 무죄로 풀려나기는 또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은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되지 않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조금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 공장에 찾아서 중공식에 갔었죠.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제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문 대통령이 지시를 직접 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도 좀 집행유예로 풀려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재계에서는 있거든요. 여론은 그렇습니다. 재계뿐만 아니고 일반 여론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이 재벌 총수를 붙잡아 두어서 법적 구속을 하고 엄단하는 것도 법의 정의를 세운다는 점에서는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최태원 회장도 같은 혐의로 이제 기소는 됐었는데 거기는 완전히 풀려났고요. 경영에 매진하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됐다가 풀려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이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는 불구속으로 재판받다가 구속돼서 2심으로 넘어온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전반적인 흐름은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는 게 추세입니다. 추세는. 여론도 지금 이제 이 재벌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고용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많은 수익들 또는 이제 유보금들 풀어가지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로 매우 중요한 것은 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책무를 요구하는 이 메시지로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합쳐서 흐름으로 살펴본다면 재판부의 판결은 엄정해야 하겠지만 저는 아마 경영 일선의 복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라고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오후 3시 반에 저희 SBS, CNBC의 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선거와 관련해서 특보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